네, 어벤져 전략회 6월 12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수원지검으로부터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오늘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11개의 혐의로 인해서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9년 6개월 중형 선고 이후에 닷새 만이죠. 네, 닷새 만에 일단 전격적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검찰은요,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오늘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3가지 혐의로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특히 뇌물 혐의 같은 경우는 형량이 되게 세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특가법상의 그 1억 원 이상이 되면 최하 10년입니다. 네. 최하 10년.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이화영 그 판결문에 그 사례금이라고 표현된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네. 3글자만 뇌물이라는 2글자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참 이재명 대표는 우리 형법에 있는 많은 혐의들을 대부분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때문에 법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네. 전 국민이 지금 뭐 헌법 공부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고 법 공부도 지금 뭐 아마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들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죄 잘 구분하지 못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또 남북교류협력법, 외국한 거래법 뭐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 뭐 그렇게 관심이 대상이 아닐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뭐 외국한 거래법 위반할 뭐 일도 별로 없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정치권에 이렇게 만나면서 참 우리 국민들의 법적으로 참 굉장히 유능한 아주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건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총력전으로 지금 방탄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특히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무슨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성남FC나 이런 뇌물 사건과는 전혀 달리 사실은 이거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 사실 이제 남북 관계에서 어떤 이 적에게 돈을 줬던 뭐 이런 혐의잖아요. 그 여적죄에 해당될 네. 수도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혐의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뇌물죄나 뭐 이런 분들 이런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혐의 자체가 꽤 중대하고 아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 침묵을 유지하다가 오늘 첫 입장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참 앞으로 한번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받을 건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 이후에 아마 언론사들이 이제 그 판결문을 전부 다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판결문이 이제 국정원 그 국가기밀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뭐 언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텐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국회의 지금 이 민주당의 독주, 횡포 정말 뭐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전부 다 상임위원회 각자 열어서 뭐 간사도 뽑고 뭐 그런 일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입법 독주를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국회법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지금 법안을 4건을 발의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동안 숙려제도 뭐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뭔가 법안을 좀 더 신중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싹 이번에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당이 뭐 폭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의 갑질도 지금 뭐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황정아라고요. 여기가 이제 천문연구소인가요? 여기 이제 지금 선임연구원이었는데 이번에 초선입니다. 이 이상민 의원한테 이겼죠?
대전에. 아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황정아라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천문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25개 출연 연구소들을 전부 다 내 사무실 와서 다 보고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의원님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지금 이 연구소들이 전부 다 대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전에 있는 연구소들을 전부 다 자기한테 가서 다 보고해라. 그래서 뭐 부원장급들이 가서 보고를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갑질 아니냐 지금. 이 보고하려면 이게 해서 국정감사 때 그때 이제 한번 준비하는 건데 이 보고를 하려면 30분 보고를 하려면 자료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대요. 근데 25개 지금 연구기관들이 다들 지금 비상이 걸린 모양입니다. 야, 아니 저게 그 자료 제출 요구는 하더라도요. 와서 뭐 보고하라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자기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분야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그거 오면 그거 보고 보면 되는 거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전화로라도 확인하고 그러면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의원들이 뭔가를 저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거나 뭐 하면은 오히려 부처 쪽에서 아이고 의원님 저희들이 언제 시간 되시면 가갖고 한번 저기 대면 보고를 한번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황정화 저분은 이제 의원 되신 지 뭐 한 달도 안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참 배운 게 지금 뭐 당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초선들이 들어와서 결국 배운 게 처음부터 배우는 게 갑질인 것 같아요. 뭐 아마 자기가 있던 연구소 포함해서 연구들 저는 지금 서울 와서 자기한테 보고해라 라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참 밑에 있는 연구기관들, 정부기관들 지금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지금 여야 합의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청문회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강제로 또 이렇게 데려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마 문자, 경보 문자 받으셨죠? 오늘 오전에요. 8시 26분쯤에 전북 부안군 남남 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꽤 강도가 높은 지진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발견한 그 4.8은요. 원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일단 최대 규모라고 그럽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지만 지금 CCTV가 굉장히 흔들리는 지금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참 화면상으로도 저 정도니 실제 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일단 오늘 이게 V로 분류가 되는데 V는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는 정도 뭐 그 정도고요. 특히 전남, 경기도, 대전, 세종, 충북 여기서도 다 큰 진동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 오늘 발생한 거는 4.8. 4.8이면 그동안 발생한 것보다 꽤 강도가 그러네요. 높은 것 같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좀 지진대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건데 오늘 아마 정부가 또 해외 출장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해서 여러 가지 좀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건데 이게 지진이요. 한 번 오면 그다음에 여진이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또 오는 지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이 드디어 또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제3자 뇌물 혐의 등등인데 어제 판결문을 보니까요. 이재명의 이름이 104번이나 거론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왜 국정원 문건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네. 아마 빼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판결문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조금 전 국민의힘 그 당헌당규 특별위원회가 이번 전당대회 7월 2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단일 지도 체제로 하기로 했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7대3 아니면 8대2 이 두 가지 중에서 일단 결정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네요. 자, 요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당헌 당규 개정을 위한 당무위원회를 열었는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아주 조목조목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부 균열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